이 사람이 뭐 자칭 뭐 컨설턴트, 자칭 정책 책사인데 네. 저 같은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얘기하기로 뭐 브로커 뭐 이렇게 통칭 뭐 그런 걸 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자꾸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남기려고 해요. 그렇긴 합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같이 찍은 사진도 지금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걸 또 분리해지면 꺼내잖아요. 그런 사진. 예. 이준석 대표하고 찍은 사진도 있어요. 네. 둘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게 어느 시점이냐면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 할 때 국민의힘 전당대회 치를 때 그때 같이 찍은 사진이 있고 그때 같이 찍은 사진을 또 전당대회 끝나고서 막 올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진을 찍은 거 찍어놓고 사진을 찍은 걸 올리는 방식으로 자기의 이 관계가 있다는 걸 과시하기도 하고 자기가 분리할 때도 이걸 꺼내가지고 또 우린 이런 관계가 있어요를 또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올리는 거를 그런 것을 1차적으로는 그런 걸 보여주는 의도가 실려 있는 것도 맞고 근데 이제 의문은 하필이면 왜 근데 나무를 심는 거냐 이거는 좀 의문이긴 한 거죠. 요 의미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사진을 꺼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근데 과연 앞으로 이분이 꺼낼 수 있는 사진들이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어왔는데 안철수하고도 찍었더만. 그러니까요. 네. 이것뿐이가 있느냐. 사진이 계속 나오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분은 허풍이다라고만 해왔는데 허풍이 센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만 이 허풍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해왔는데 여사님이랑 찍은 사진이 나온다든지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이분은 핵폭탄을 많이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아니 뭐 여사님이랑 찍은 사진이 아니고 여사님이랑 통화한 내용이 나오면 내용이 나오면 뭐 훨씬 더 심각한 여사님의 문제가 되는 목소리가 거고요. 나오면 그게 상당히 좀 아니 그러니까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이 나름대로 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사진 찍은 거는 경고의 정치인은 메시지죠. 아무나 다 사진 찍어요 이러면서 다 넘어갈 수 있거든요. 아니 뭐 여사님한테 다가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사진 찍는 사람이 많은데 명태균이라고 잠깐 와가지고 사진 찍자고 하는데 왜 거부했겠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7불사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명태균이 가가지고 일종의 딜을 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리에 의미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준석 천하람은 지금 이 꾹 닫고 어디 사라지고 그렇죠. 없단 말이에요. 예. 그 꺼내면 꺼낼수록 불리한 거야. 청년 정치 이미지 싹 가려지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숨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굳이 꺼냈다. 이걸 누구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냐. 바깥에다가 보내는 메시지도 있지만 이준석 천하람한테 보내는 메시지도 있겠다고 나는 생각해요. 근데 그거 나무를 만약에 이 사람이 가지고 갔다고 하면 그냥 가지고 가서 그냥 식수 하나 심으시죠. 이렇게 가지고 갔겠어요? 이거 현란한 이거 있는데. 의미를 부여했겠죠. 그치. 이 나무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뭐 바람을 뭘 넣고 뭐 이렇게 하면 나중에 뭐 대권도 가고 뭐 막 얼마나 바람을 잡아놨겠어요. 의미를 심었겠어.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밤에 그 땅을 파가지고 심게 한 당사자가 그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공개를 했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를 했다고 하는 거고 그거를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든 경고의 메시지로 사진을 공개했다고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일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많은 게 지금 있는데 그 폭로한 사람은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이른바 E 씨라고 네. A, B, C, D, E 씨라고 알려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본인이 직접 뭐 녹음한 것 그리고 본인과 대화한 것 중에서 이 씨와 명태균이 이게 지금 돈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월급을 명태균이 절반을 딱 그러니까 간택으로 받은 거잖아요. 뉴스토마토가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세비 네. 절반을 자기가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화 녹음을 들어보시면 명태균 씨가 굉장히 고압적입니다. 굉장히 고압적이에요. 이 씨에게. 네, 이 씨에게. 한번 그 들려주실래요? 그 녹취 내용을? 오늘 그 저기 명 대표한테 전했나? 그 전달했습니다. 오늘 사무실에 나왔어? 네, 사무실 계세요. 아이고 뭐가 삐졌는지 전화도 안 받고. 응. 다시 아마 받으실 거예요. 응? 다시 받으실 거예요. 이제 기분 좀 풀렸나? 네, 많이 풀렸어요. 응. 알았어. 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뭐 삐졌는지 전화를 안 받는 거에 관해서 걱정을 하네. 자기가 돈을 주면서 돈을 주면서 그러니까 아무리 간택을 해주면서. 네, 아무리 제가 뭐 브로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대단하다. 아무리 자기가 당선이 대단해. 되고 공천을 받고 당선되는데 협력한 공을 세운 브로커라고 해도 예. 브로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하여튼간에 지금 편하게 얘기할게요. 브로커라고 아니, 해도 브로커 아니 네. 그냥 직업이야. 네, 아무리 직업이야.
아무리 네. 브로커 현역 의원이 네. 브로커한테 자기 월급 반띵하면서 네. 딱 주면서 그것도 벌벌 떨면서 그렇죠. 심기를 살펴가면서 네. 이 보도를 보면은 우리 명 본부장님이 직접 받는 건 또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랍에 넣어놓으면 저 직원들이 서랍에 빼가지고 또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늦어지면 또 아주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또. 아 그래. 예? 근데 그거를 받는 방법도 맞춰서 네. 그 선호하는 방식에 맞춰갖고 현금으로. 그렇죠. 이렇게 누가 합니까? 아무리 브로커가 이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네. 하는 사람 제가 생각할 때는 없고 네. 이분 뒤에 뭔가 강력한 뭔가가 있다라고 이 의원이 인식을 해야만 그렇지. 그래야만 가능한 그림이다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보통의 여사님이 어쩌면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고요. 네. 이렇게 통화 녹취록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920만 원이 세비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단돈 1원이라도 빠지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따져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한단 단순히 말이에요.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1원이라도 빠지면 나는 끝이다. 난 나는 너와의 끝이야. 관계를 정확하게 끝낼 거야. 따져라. 그리고 그 다음 멘트가 바로 보내야지 이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 보내야지. 보내야지가 나한테 보내야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네. 1원이라도 빠지면 난 끝이야. 바로 보내야지 이렇게. 범죄도시 포에 이런 내용 많이 불법 나오는데 이런 데서 많이 나와. 불법 저희가 대부업자도 좋아하는 건 이렇게는 안 해요. 범죄도시 불법 포에 이런 데서 대부업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좋아하는 건 네. 부당거래 뭐 이런 겁니다. 예. 예, 검사님 나오고 뭐 네. 이런 거. 저는 이 타격감 좋은 거를 좋아해요. 타격감이 좋잖아. 근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네. 뭐 브로커든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한테 이런 취급을 받는다고 하는 건 지금 아마 국민의힘에서 말 안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술자리에서 만나면 굴욕이지. 진짜 쪽팔려가지고 못 살겠다는 소리 할 그렇죠. 법한 상황이에요. 굴욕이지. 진짜 불법 대부업자 얘기도 하지만 불법 대부업자도 이렇게는 안 해. 그렇게 그것도 그 얘기를 할 5선이야. 수도 있고 5선. 초선 그 얘기를 할 가지고 수도 있고 5선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자기들끼리 만나면 너도 주냐? 이렇게. 너도 주냐. 네.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요거 잠깐만 짚죠. 정부가 상급병원 4인실 이하는 그러니까 4인실 이하라는 게 3인실, 4인실, 3인실, 2인실, 1인실. 네. 너희들은 좀 사니까 입원료 50% 올릴게. 이게 예. 한 번이라도 간병을 해본 사람들은 네. 알아요. 네. 병원에 가면 내가 맘대로 인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처음에 상급병원들을 어떻게 유도하냐면 지금 병실이 없다면서 그렇지. 2인실에 잠깐 계시다가 그렇지. 병실이 나면 6인실이나 뭐 맞아요. 옮겨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울며 겨자 먹기로 2인실이나 1인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기저에 깔고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런 소인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의료 대란이 나고 수개월째 끌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대책이라고 이런 걸 내놓는 거 지난번에 용산에 있는 비서관들 다 병원에 내려보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의견 청취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여전히도 현장을 전혀 모른다.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네. 3조 3천억 원이야. 병상 축소로 건강보험 재정 3조 3천억 원을 아낄 수 있다? 우리가 내야지 아낄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비상진료체계 도입한 이후로 1조 2천억 정도 돈이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민주당에서 뭐 계산하기로는 의원이 공개하기로는 4,600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액수라고 이렇게 딱 확정짓지는 못하지만 네. 어찌됐든 간에 의대 증원 문제 꺼내고 그 갈등 관리 제대로 못하면서 이렇게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거 자기 돈 아니라고 건보료에서 그냥 다 뽑아 쓰고 있잖아 그냥. 그렇지. 건보료도 내년 한 2년 뒤쯤이면 적자 상태로 돌아선다고 얘기하잖아요. 정부가 의무적으로 또 건보 재정에 돈을 넣어야 될 것도 지금 안 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사실 아는 거지. 야 이렇게 가면은 건보 진짜 펑크 나겠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간병비 지원한다거나 그리고 중증 암이나 이런 거 중증 환자 확대했죠. 예, 네. 거기에 대한 건보 지원을 확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건보 재정이 뭐 무슨 엄청나게 손실을 봤다 그러면서 그것도 역시 국가 재정처럼 재정 건전화를 하니 뭐 재정 펑크난 거고 다시 메워야 되니 이런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거 사태가 점점 길어지는 판국이란 말이에요. 이거 몇 조 원이 더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국민들 돈 뜯어가지고 여기다 넣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고 응급실도 마찬가지잖아요. 환자가 자기가 스스로 중증인지 아닌지 다 파악할 수가 없잖아. 근데 환자가 가면 중증 아니면 돈 더 받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것도 환자 부담으로 다 돌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이런 끔찍한 정말 일이 있어. 환장하겠습니다. 2,000명을 환장해. 늘린다라고 무대뽀로 했을 때 네. 그것도 웃기지만 최소한 그렇게 무대뽀로 하시려면
그랬을 때 나타날 여러 가지 무슨 뭐 부작용. 악영향에 대한 대비가 돼 있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무슨 플랜 B가 있든지 이런 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이런 얘기들 뭐 입원료를 50% 올리고 뭐 이런 얘기들 다 일종의 땜질 처방 아닙니까? 오늘 나온 얘기 신문에 난 얘기 중에 또 어이없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의대생들이 지금 없잖아요. 학교를 없는 안 가지. 상황인데 수업을 안 들으면은 낙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번만큼은 특별히 시험만 치시면은 진급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수업을 안 들었는데 그냥 그 진급이 되는 그런 상태로 의사가 지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 그럼 그 의사는 어떤 의사인가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의료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00명을 늘린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의료의 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쓴 어느 신문의 사설 제목이 끝없는 땜질 처방의 귀결은? 끝없는 땜질 처방의 귀결 뭡니까? 의료가 다 망가지게 생긴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근데 이거 지금 대학생들한테 다 펴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건데 요즘 대학생들은요 한 과목당 수업 한 4번만 빠지면 F 받을걸요? 그렇지. 근데 의대생들은 학교 한 번도 안 갔잖아 올해. 그렇지. 학교 한 번도 안 가고 시험만 딸랑 한 번 보면은 그냥 패스해 주는 걸로 치겠다고 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거지만 대학생들이 볼 때 누가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년에 한 학년생이 7,000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거의 교육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거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내년에 의대 직원 1,500명은 그냥 확정된 상태니까 그거 어떤 방식으로든 또 땜질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대책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의료 관련된 기사들 보면 댓글 중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근본적인 대책은 안 아픈 것뿐이다. 각자 도생뿐이다. 네. 살아남아야 한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